예, 어려운 정치 이슈를 바르게 풀어가면서 국민들에게 현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 얘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입시라서 아마 예외 없이 예. 날씨가 쌀쌀합니다. 그렇고요. 지금 시험을 한창 보고 있을 텐데 네. 예,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네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0% 후반대로 반등을 했고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해서 2.8%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일단 지금 주목되는 것이 중도층하고 보수층이 다시 돌아왔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지소미아라든지 뭐 패스트트랙이라든지 연말에 좀 변수가 있습니다만 이게 계속 상승세를 탈까요? 일단은 저희가 가장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저희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5%대거든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 임기 초반에 이제 뭐 70에서 80%까지 급반등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될 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높아졌던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박수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국내 변수는 사실상 그 지난 이제 8월, 9월, 10월 전국을 통해서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과 그다음에 야당과 언론의 그야말로 융단 폭격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급락을 했지만 다시 이제 회복되는 상황이고요. 그것의 이유는 어쨌든 국정 운영을 좀 안정적으로 하는 대통령에 대한 그 여전한 기대고요. 예.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안정적으로 또 당을 운영하고 있고 당내 갈등이나 분열의 소지가 없다는 점이 아마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정당으로서 좀 듬직하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야당인 지금 국민들께서도 보셨지만 표창장 건이 아마 그 기세를 꺾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표창장 주고 상품권 주고 그리고 그 뭐 트럼펫 불었나요? 그 저기 황교안 대표 내분이 좀 있었죠. 것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국가를 운영한 방안 중에 하나가 국정원을 통한 정보 공작, 정치 공작이 하나가 있었고요. 기무사, 경찰, 그다음에 일부 언론을 통한 여론 장악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하나의 큰 힘이었다면 동력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것이 중립화되고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을 전혀 안 하는 정부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무사를 해체시키고 그리고 경찰의 그런 이 정보 공작 이런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에 물론 과도하게 언론이 부풀리고 왜곡 보도도 있지만 정상화되기 위한 노력들을 치고 있기 때문에 왜곡되는 여론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아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기대를 언덕이 많이 없어졌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이 한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가 그 야당의 운영 방안인데 그것도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봅니다. 극단적인 용어를 구사한다거나 뭐 대통령을 그 반대하는 세력의 연합을 통해서 뭔가를 도모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청와대 앞에서의 무리한 그 뭐 집회, 장외 집회에서 계속 그 이제 의원들의 좀 패착 그 행위, 그 다음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과도한 대통령 공격이라든가 아니면 한교안 대표의 과도한 그런 정치 행위가 결국은 보수적이고 좀 중간적인 입장을 띠는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등을 돌리게 되는 요인이 아니었나 싶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인식 수준으로는 도저히 그것이 만회가 안 될 거다. 왜냐하면 또 하나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박찬주 전 대장의 영입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재 영입이 그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어쩌면은 인식의 문제, 그 본질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태도의 문제, 그다음에 그 이제 정당을 운영할 수 있는 전략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의 부재함이 지금의 현재 야당의 수준이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호되겠지만 법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오만한 태도,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법안을 반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야당 대표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그렇고 그 정상적이지 않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1.6%포인트 오른 39.4%, 2주 만에 다시 반등을 했고요. 자유한국당은 3.9%가 내려갔군요. 29.7%로 10주 만에 다시 20%대로 떨어졌다.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가 교통방송 TBS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2.5%포인트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 패스트트랙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저희가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 나원내 대표가 드디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6개월 만인데 혼자 받고 끝나는 겁니까?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소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할 텐데요. 수사를 하지 않고 조사를 받지 않고 기소를 할 수는 있죠. 지난번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의 경우도 그렇게 해서 이제 표창장 위조했다라고 이제 기소를 했는데 네. 아마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점이 12월 한 3일에서 10일 사이가 된다라고 치면 그 이후에 소환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본인만 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는 안 될 일이죠.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예전에 그 국정원 여직원 감금했다라고 해서 자유한국당과 국정원으로부터 11명의 그 의원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서면 조사 1차 서면 조사를 다 받았고요. 그중에 죄가 조금 무겁다고 하는 분들을 솎아내서 4명 정도를 약식 기소를 했는데 약식 기소에도 검찰 수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검찰이 직접 소환을 하거나 아니면 뭐 서면 조사를 하거나 이런 건데 지금 선진화법 위반은 벌금형일 경우에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이고 징역 5년 이하에 처해지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징역 5년과 벌금 500만 원과 1,000만 원 사이에 해당되는 위반 혐의가 있는 것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조사를 안 하고 기소하는 것도 무리일 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저는 조사는 이뤄질 거다라고 보고요. 본인이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면해지거나 대신 죄를 예를 들어서 10명의 죄를 나경원 의원한테 그러면 다 당신이 다 죄값을 치르고 나머지는 봐줄게. 안 되는 논리이죠.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진짜 판사 출신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좀 억지가 심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이 법은 뭐 이전에도 유체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 그러니까 18대 국회 마지막에 처리된 법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그 물리적으로 막고 그다음에 여당은 다수의 행포로 법을 처리하는 그런 국회의 관행을 없애고 정상적으로 이제 다수의 힘을 통해서 법을 강제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든 아니면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5분의 3회 이상의 제한 그러니까 그 가결을 통해서 법이 상정되는 거고 그것은 330일 내에 처리하자라는 그 선진화법에 입각해서 진행하는 건데 이것을 물리적으로 막은 거거든요. 또 최입의 의원의 경우는 동료 의원을 감금한 것이고 그다음에 국회 의원가에 들어가서 팩스밀리를 파손시키거나 아니면은 그 들어오는 자료를 이렇게 이렇게 찍거나 훼손하거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서 현장에 있었다는 의원도 있겠지만 저희가 고발한 의원의 경우는 단순하게 가담한 사람들을 고발한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행위를 한 사람을 선별해서 고발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봐준다거나 그분들이 죄가 없다거나 이런 차원은 아닌데 저희 예를 들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희 현장에 있었던 의원들 그러니까 정치개혁특위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이거나 사법개혁특위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이거나 아니면 원내 지도부에 포함되어 있는 의원 이런 분들은 결국은 본인들이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갔던 거죠. 그걸 막아선 것이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그렇고 또 하나는 불법적인 뭐 경위권 발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경위권 발동이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이어서 드릴 질문이 바로 이제 그거였는데 나 원내대표도 어제 검찰에 주장을 한 것은 이 정당한 민주주의의 행사를 위해서 헌법상 보장된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에 어떻게 판단이 될 것인지는 재판부의 판결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또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가 이제 한교안 대표가 그때 선진화법으로 의원들이 그 불법 행위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요. 선진화법 처벌을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라. 교통사고 특례법이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인데 그렇다고 차를 몰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선진화법에 5년 이하 징역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싸움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에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한 내용을 들은 사람이 페이스북에 그걸 고스란히 이제 남겨놓은 증거가 있는데요. 예. 불법인지 아는 겁니다. 선진화법 위반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헌정 질서를 지키는 거고 민주주의의 유린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본인들이 이렇게 주장할 뿐이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진화법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로 발의된 법안을 국회의안가에서 손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훼손을 시킨 거는 이거는 집단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징역 벌금이 1,000만 원 가량 되는 훨씬 더 죄가 무거운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강금죄의 경우지 않습니까? 지금 최이배 의원실에 가서 나오지 못하게 막은 거고 그것을 지시한 것이 나경원 원내대표라는 것은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해당 의원들은 죄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면 조사를 받아서 검찰과 국민들을 분노케 안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 총선까지 계속 재판 일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날아가면서 깊게 말씀을 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